부산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로운 부산교육 기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부산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확진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방역 대책 강화에 나섭니다. 수능 시험장이 없어 매년 원정 수능에 나서야 했던 기장군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올해부터 기장군 지역 내에 수능 시험장 2곳이 운영됩니다. 부산시가 총 63개 학교와 병원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부산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새로운 교육정책 등 부산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부산교육의 흐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시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한 차례 연기된 부산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산의 새로운 교육 기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 학력개발원을 설립하는 등 현재 부산교육 정책이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이라는 학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다가 학력 신장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수업을 한다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수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을 도입해서 일선에 혼란을 주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학력 신장, 기초 학력이 없는 데서는 그 어떤 것도 창의력이 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학력 개발을 만들었고 저는 기초 학력과 인성 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급했지만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쓰려고 돈을 1,200억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컨설팅이나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서 그런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겠네 생각합니다. 최근 영도구 남고 이전으로 불거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 부산교육청에서 원도심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작은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얼마 전에 이제 남고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 명품 교육도시 영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지역과의 소통 이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크거든요. 소규모 학교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존치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교육에 대한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 지금 기존에 이걸 꼭 만들어가지고 학교답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가 됐지만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검증은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공부도 바쁜데 최근 코로나19의 독감까지 유행하며 수험생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확진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방역 대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15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541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4,000명대까지 뛰어오른 건 지난 9월 14일 이후 2개월 만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더해 독감도 기승입니다. 11월 첫째 주 독감 의심 환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 2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8세 연령대,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많은 환자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RS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른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이.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의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수험생과 교육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운영합니다. 네, 우리 교육청은 현재 2개의 별도 시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내일 16일까지 그 확진자 명단을 통보받아서 시험실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시험 당일 아침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확진자들을 위해 마련된 시험장으로 가거나 거리가 먼 경우 기존에 배정받은 시험장 내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험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험 전까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등 방역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일교차에 겨울철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약국에서는 관련 약품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품귀 현상까지 겪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45주차, 그러니까 10월 30일에서 11월 5일까지 인플루엔자와 외래 환자가 1000명당 11.2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을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일선 약국들은 급작스럽게 늘어난 환자들로 호흡기 질환 관련 약품들이 모자른 상황인데요. 관련 의약품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과 함께 또 우리 몸 상태에 따라 독감 백신 접종도 가능하니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그리고 독감 예방 백신 접종 서둘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느슨해진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 거리 두기와 손 씻기, 실내 마스크 쓰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부산뉴스에서는 지난해 대학 수능 시험장이 없어서 매년 원정 수능을 치러야 하는 기장군 지역 수험생들의 고충을 보도했었는데요. 올해부터 기장군 내에 수능 시험장이 2곳 설치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동만 국회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기장군 지역 수험생들은 이 수능 날만 되면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으로 원정 수능길에 올라야 했는데 올해는 해결이 됐습니다. 기장군 내 수능 시험장 설치, 그동안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기장군 관내 수능 시험장이 설치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동안 기장군 관내에 수능 시험장이 없어서 기장에 1,300여 명 고3 수험생들 해운대구, 동래구 등 타 구역에서 원정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능 당일 타 수험생들보다 1시간에서 2시간가량 더 일찍 나서야 하고 컨디션 조절에도 문제가 있고 또 늦진 않을까 하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일생일대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 안정적인 수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교육관계자, 또 군수, 시의원, 군의원 모두가 원팀으로 수능 시험장 설치를 위해서 애써준 결과입니다. 네, 수년 동안 지역 내 수능 시험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는데 해결이 쉽지 않았거든요.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예, 교육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장의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한 수험생들 불편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기장군 내 수능 시험장 부재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2년 동안 교육부와 부산시 교육청에 전달하고 최근 교육감이 바뀌면서 하윤수 교육감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기장군 내 수능 시험장 설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3학년도 수능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기장군 지역 수험생들 이번에는 마음 편하게 집 근처에서 수능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예, 기장군 수험생들 그동안 시험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동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부산시가 17일 총 63개 교와 병원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50인 이상 기업체 등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합니다. 또 시험일 오전 6시에서 8시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시험장이 몰려있는 지역 97개 노선 버스는 배차 간격을 단축해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수능 지원 교통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시험장에 있는 구별로 소음 대책 점검반을 편성해 공사장 소음과 생활 소음을 점검합니다. 부산 지역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한 자리 숫자로 서울의 68.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용 부산시 의원은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 지역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예술인 활동 증명 발급자 비율도 서울은 39%지만 부산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부산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 복지 방안을 마련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과 경남 등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부산과 경남 인근 노래방 등에서 마약 파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불법 체류하며 마약 파티를 벌이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동래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놀란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불이 났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부경찰서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전국 최초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경찰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가상경찰서에 접속해 상담을 요청하면 1:1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상상담에서는 관련 부서 안내와 형사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등에게 경찰서의 문턱을 낮춰 피해 신고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부경찰서는 변화하는 세대의 경찰도 발맞춰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선 공장 지역에 세대 융합 카페인 동백 베이커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인 사상 시니어 클럽과 청년 사회적 기업인 서양 다과 제작소와 함께 옛 유치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커피와 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카페형 매장에 청년 카페 매니저를 도입해 운영하는 세대 융합형 카페 사업을 병행해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가 제35회 해운대구 애향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구는 대가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거나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지역 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12월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며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